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발탈. 중요 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의 맥을 이어가는 조영숙 발탈 예능 보유자는 이 시대 마지막 어릿광대이자 최고의 재담꾼이다. 발탈이 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발에다가 탈을 씌워가지고 얼굴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발로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움직이면 5만 가지까지 다 들었죠, 우리 전통. 조영숙 명인은 발탈의 전통과 원형을 지키며 8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발탈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독특한 민속 공연, 발탈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는 조영숙 명인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유산 가운데 발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탈은 발탈꾼이 발에 탈을 씌워서 춤을 추면서 어릿광대와 재담을 나누는 전통 재담극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주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발탈 공연의 명인이신 중요 무형문화재 79호 발탈 예능 보유자 조영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탈 명인 조영숙 선생님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순이 넘으셨죠? 근데 아직도 공연 준비하시나요? 그럼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발탈하면 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한데 발탈이 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발에다가 탈을 씌워가지고 얼굴을 만들고 네. 이렇게 연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는데 탈꾼이 그렇다고 해서 직접 밖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뒤에 있고 네. 뒤에 있고 뒤에서 발에다가 이제 씌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장막을 쳐놓습니다. 까맣게. 그래가지고 장막 뒤에서 군역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발만 이렇게 나오고 몸뚱이는 밑에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발을 올려놓으면 얼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뒤를 또 대막대기를 네. 길게 해가지고 손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뒤에서. 아, 그러면 발탈꾼은 춤을 추고 밖에 또 한 사람 있는 어릿광대인가요? 예, 어릿광대. 뭐 여러 가지 뭐 인생 서민들의 애만도 있고 뭐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노래도 있나요? 물론이죠. 춤도 있고요. 춤도 있고 비나리도 있고 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아, 예. 1년 애군도 다 막아드리고. 네. 하여튼 5만 가지까지 다 들었죠. 우리 전통. 특히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구전에 내려오는 그 서민들의 구수한 그 네. 노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발탈이 발에 탈을 씌우고 하는 공연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 발탈 공연이 어떤 건지 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 예. 이게 탈이고 네. 이걸 이제 발에다가 네. 이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요. 네. 이렇게 묶으면 이제 얼굴이 되죠. 네. 그럼 밖에 이렇게 몸뚱이가 있어요. 네, 네. 장막 밖에. 네. 그 몸뚱이 목까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으면 사람이 앉은 형상이 되죠. 그렇겠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다가 또 이렇게 긴 이제 막대기 2개를 해가지고 옷 소매에다가 끼죠. 그럼 팔이 되나요? 그렇죠. 아하, 예. 그러면 이제 뒤에서 발로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움직이면은 아. 춤을 추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재담도 있지만은 이 모가지도 띄었다 붙였다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깜짝 하고 놀라겠네요, 밑에 주면. 그렇게 하고 이제 요상한 대사가 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게 받침대에서 이렇게 탁 이러면 아이고 하고 다시 아. 이렇게 붙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모두 좀 뭐라 그럴까 재미나게 모두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상상을 하시면서. 이인극인 발탈 공연은 익살스러운 재담이 풍부하며 각 지역의 민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래가 삽입되어 있다. 현장의 가변성이 매우 강하여 재담과 노래의 즉흥적 삽입 또한 가능하며 실내에서 공연되기 때문에 관중과의 상호 교감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발탈 공연 네. 언제부터 이게 공연하기 시작했나? 이게
제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이거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나요? 예, 조선시대 때 그 남사당패에서도 했다고도 그러고 네.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발탈만. 근데 원래 그 이 시작은 신라 시대 때 네. 화랑들이 네. 고된 훈련하고 나서 네. 그 이제 쉴 때 그 벼 집단 있잖아요. 예. 벼. 예. 집단이 있는데 이제 둘러놓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 집단 속에서 발을 내놓고 아. 발바닥에다가 얼굴을 그렸답니다. 아, 그때는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이래가지고 말로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놀았는데 아. 이게 점점 이제 발달돼가지고 예. 뭐 이렇게 탈을 쓰고 했다고 이제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발탈이 발에 탈을 쓰고 춤을 추니까 이제 탈춤 같기도 하고 예. 또 장막 뒤에서 이렇게 또 조정을 하니까 인형극 같기도 한데 이게 탈춤인가요? 인형극인가요? 인형극이죠. 아, 인형극인가요? 네. 아, 그러면 인형극이면서도 재담도 있고 판소리도 있으니까 예. 그럼 재담극이라고도 하나요? 그렇죠. 재단극도 되고 그냥 네. 뭐 인형극도 되고. 아, 재담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예. 한 소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재담이요. 예. 재담이 이 발탈에는 이 물론 그 재담 말도 많이 있지만 노래도 그 아주 재미나게 그 엮어준 가사 자체가 예. 그 좀 우스운 적이 많거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뽕뽕 소리가 웬 소리, 뽕뽕뽕 소리가 웬 소리, 앞지 큰애기 똥 끼는 소리, 찌찌 강아지 따라다니다 양쪽 다리에 쌍가리 또 썼다네 조구남의 화로다 이러거든요. 아, 이제 예. 저 뒤에 가서는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우찌 큰애기 매 감는 소리, 아랫집 총각이 울러면 보다가 울타리 가시에 생눈깔 쑤셨다 조구남의 화로다. 또 이거 있고 아, 예. 또 마누라 저통을 만진다 것이 황소 거시기 주물러 불었네 어경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마누라 입을 맞춘다는 것이 쥐새끼 똥구녕에다 입 맞췄구나 이제 어경 어야 근데 그 뒤로 가가지고는 좋게 제대로 나가요 어경 어야 어흐란마디어라 어라 두견이 울었다 사랑도 매화로 건나이 아,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끊일 날이 없죠.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재밌고 예. 또 서민들의 애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가락이 판소리 가락 같기도 한데 예. 또 전체적으로 또 두 사람 어릿광대하고 말을 또 주고받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주고받나요? 지명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골 아리랑 먹골은 진도 땅, 한자 두자 삼척장, 늦게 왔다고 인제장, 아이고 지고고고 곡성장, 네. 코 풀었다 흥덕장, 길게 늘어섰다 장성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명에 따라서 공술 먹는 데는 공주장, 네. 봄 소식은 춘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르죠. 같은 장돌배기나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 노래 자체가 틀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네. 예, 그 발탈에서는 그것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저기 쩐노래라는 게 일전 이전이 아니라 엽전 일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재담적으로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일전이라 하는 것은 어저께가 일전이요. 이전이라 하는 것은 문서 이전이 이전이요. 삼전이라 하는 것은 인삼밭이 삼전이요. 사전이라 하는 것은 묵은 밭이 사전이라 죽은 밭이란 얘기죠. 오전이라 하는 것은 그때 12시면은 오 불었잖아요. 네, 오정포. 예, 그러니까 오 부르게 오전이 점심전이 오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전은 푸주간이 육전이고 네. 칠전은 통영 칠판이 칠전이고 팔전은 물건 파는 데가 팔전, 구전이는 거감비 먹는 게 구전이고 십전이라 하는 게 이제 이게 또 이제 역시 좀 유머스러하게 좀 개그 성질에 좀 띈 거죠. 십전이라 하는 것은 이건 좀 심한 말 같기는 하지만은 대강 아직 색주가 골목이 십전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습다고 그러고 그거 너무 저기 하다고 그러고 없앨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옛날 거고 옛날 어른들의 유머가 이랬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발탈은 상당히 그 희소성이 있고 예. 독특한 전통 예술이라 예. 그 명맥이 이제 이어져야 할 텐데 물론이죠. 그래도 이어지는 전수자분이 계시긴 아, 계시죠.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 또 예.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많이 분야죠. 참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12년도에 네. 이 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전에는 뭐 전수조교로만 쭉 있다가 그런데 전수조교는 아무리 가르쳐도 뭐 이수를 줄 권한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다가 모두 곁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몇몇은 네. 지금까지 끈질기게 남아서 이번에 이수증도 모두 받고 아, 이제 그렇군요. 문화재에서도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아,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선생님이 해오신 어떤 전통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오해도 있고 네. 또 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전통 예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yes, no 대답을 해주시면 예, 됩니다. 전통 예술을 하려면 성격이 차분해야 한다. 그렇죠. 아, 차분해야 yes. 네. 네, 알겠습니다. 전통 예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S예요. 예. 나에게 맞는 스승을 찾으려면 공연을 많이 보는 것이 좋다. 물론이죠. 아, 다 예스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전통 예술을 하려면 성격이 차분해야 한다. 예. 그 예스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은 전통 예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국민이면은 다 할 수 있는 자질들은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게 들떠가지고 네. 그냥 뿡짝뿡짝 하는데 이게 팔리다 보면은 안 돼요. 끈기가 없군요. 끈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사람이 오기를 좀 아, 가지고서 차분하게 네. 아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거를 달라들어야죠. 네. 안 그러면 그냥 도중하차하죠. 아, 그렇군요.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죠. 그럼요. 전통 예술의 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민족의 문화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컨텐츠화 한다면 전통 예술의 앞날도 어둡지만은 않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멋과 흥겨움을 정수로 삼은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 전통 예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이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전통 예술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예술이지만은 같이 그 호응을 하고 그거를 감상을 할 우리가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줄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무대가 없었고요. 아, 예. 첫째 무대가 없었고 전통 예술하면 그 콜이 따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요새 신문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옛날에 대한 거 우리 그 전통적인 것을 우리 자산이에요. 예, 그렇죠. 예, 자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큼은 내가 꼭 좀 저기 해서 이걸 끝장을 좀 봐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나에게 맞는 스승을 찾으려면 공연을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그 스승님을 접해봐야죠. 예, 예. 공연도 공연이고 네. 공연도 많이 봐야 되고 저거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러나 저 선생님한테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저기를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선생님을 많이 봐야죠. 공연하는 거를. 전통 예술가로 살아온 조영숙 명인이 말하는 전통 예술인의 덕목 3가지. 첫째, 겸손해야 한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고수의 눈으로 보면 모자란다. 자기도 추는 금물. 둘째, 예절을 알아야 한다. 고리타분할진 몰라도 어른 아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예술도 발전한다. 셋째, 끈기를 가지라. 무엇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끝없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원래 사범학교 예. 나오셨죠? 그럼 예. 사범학교 나오셔서 그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전통 예술인의 길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북에서 한경남도 원산에서 네. 자라고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북 출신인 뭐 현민 씨도 있고 네. 송혜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남보은 선생님도 네. 계시고 나는 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이쪽으로 양음악 쪽으로 많이 네. 흘렀잖아요. 근대 음악 쪽으로. 네. 근데 나는
우리 아버님이 조자, 몽자, 실자 쓰는 옛날 명창이셨어요. 부창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다니고 그냥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내가 무남동녀거든요. 네. 혼자서 이북에다가 가서 이제 정착을 하셔가지고 나를 거기서 너는 선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범전문학교까지 보내셨는데 결국 어머니가 먼저 내려오셨어요. 6.25 전쟁 나기 전에. 네. 길 안내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미리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때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6.25가 나서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만 해도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다니시던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만 연극을 한다고. 아, 국극으로 가셨군요. 근데 국극인지는 몰랐어요. 네. 그냥 나는 학생 연극을 그때 문맹 퇴치 한다고 그러고 이부에서도 학생들이 연극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만 연극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선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아, 예. 그리고 내가 숨을 곳이 있겠구나. 왜냐면 난 잡아갈 줄 알았어요.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뭘 몰랐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게 그냥 외동딸로 혼자 그냥 곱게만 컸기 때문에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국곡인 줄 모르고 여자들만 연극한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임춘행 씨 여성 국곡 단체였더라고요. 그게. 그렇구나. 처음에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9월 달에 갔으니까 6.25가 났으니까 그 이제 9개월 만인가? 9개월 전만 해도 그야말로 루트 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다가 느닷없이 여럿하고 앉아서 그때만 해도 구전이라 운담 풍경 이걸 하라오니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길 갔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그 어른들이 악사 선생님이 나는 너는 왜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냐 이거는 장래가 없다 빨리 가서 다른 길을 택하라 택할 줄을 알아야죠. 우리 형제가 있었다거나 우리 사촌이라도 있었다거나 아무도 없지. 엄마하고 나하고 단 둘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 6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난 여기 내려와가지고 운신할 곳이 첫째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팔순 되신 게 이제 한 2년 됐죠. 그때 국립국악원에서 그 팔순 광대전 개인 자서전 같은 갈라 콘서트를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내용이 이제 우리 애들이 여성국곡을 하나를 했고 선화공주 쪽을 잠깐 조금 했고 또 발탈도 좀 했고 그 우리 후배들이 아이들이 좀 하는 거 그것도 좀 했고 또 내가 그게 혼자서 이제 그 모노 드라마 같이 이렇게 앉아서 내 과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고 뭐 진솔하게 속임없이 나는 이래 했고 이래 했다 하는 걸 좀 얘기하고 뭐 또 내가 그 끝에 가서 참 이 나이가 되니까 그 노래 그 임춘행 선생님이 작곡하셨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진양조 노래인데 이제 그 노래를 하고 춘향전도 좀 그 재미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방자 편지까지 가는 대목을 했나 뭐 그것도 좀 했고 그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했죠. 아, 상당히 재밌었겠네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조영숙 명인의 광대 팔순전 공연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력이 왕성한 명인의 잠재력과 강인한 의지가 유감없이 드러났다. 과연 그녀는 우리의 큰 광대이며 꺼져서는 안 될, 끌 수 없는, 되살려야 할 전통 연희의 불씨였다.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보물 같은 것이 다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 선생님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좀 보시면 좀 놀라시고 웃으시겠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쓰시던 이 실패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한 70년 가까이 됐나 봐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남쪽에 나와서 바로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그 실패인데 그때는 마땅한 게 없으니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다 이렇게 실을 그 실 그대로예요 지금. 몇십 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어머님이 참 그 바느질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골무 예, 이렇게 가죽으로 여기는 2개를 대고 여기는 1겹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내가 이걸 쓰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시절에 이렇게 바느질 한 걸 보면은 여기 꼼꼼하게 하셨네.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는 아니지만은 우리 아들한테도 이건 별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꼭 아주 귀중한 보물로 알고 별것도 아닌데 막 우리 저 아들이랑은 어머니 그건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버리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몰라 이 뜻을 몰라. 그렇죠. 잘 모르겠죠. 80년 동안 사시면서 정말 그 발탈의 명인이 되셨는데 청춘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청춘 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 청춘 시절은 참 화려했죠. 아주 좋았고 한 가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청춘 시절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 시절에 볼 때 팬들, 학생들 학교에는 안 가고 전부 학교에다 등록금 어떤 사람은 등록금을 내라고 부모님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전부 다 써버리고 결국 학교를 안 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팬이었었는데 나는 팬들이 오면은 막 욕을 했어요. 가라고. 왜 여기 오냐? 너희들 학교 부모님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지 왜 여기 오냐? 근데 구름 같았어요. 오직하면 그냥 동네 우리 숙소 있는 데서 순경이 다 오고 난리 났는데 난 요즘 물론 팬들 좋아요. 저희들 공부하면서 팬클럽도 좋고 그러면은 학생들은 제발 공부 좀 하면서 저희들이 청춘 앞에 설계도 좀 하고 그랬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하나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프로가 성공 스토리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인데 저도 선생님과의 만남이 상당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제가 10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임춘행 선생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참 스승님에 대한 모두 존경하는 마음이야 다들 똑같겠지만은 나는 특히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180도 내가 운명도 바뀌었고 그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방법이 지금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방식을 내가 많이 쓰는데요. 한 번 틀리면은 아주 혼나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무대 그 대신 공연을 하시느라고 주연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나 서서 딱 연극을 보시고 너 다음에는 이렇게 해. 딱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사람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나한테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밑거름이 돼서 지금의 이제 문화재 자리에까지도 내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생님의 교수 방법이 너무너무 좋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 스토리 만남은 젊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이 그 전통 예술을 사랑하는 그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중요 무형문화재 79호인 발탈 예능 보유자 조영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영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전통 예술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 3가지로 겸손과 예절 그리고 끈기를 들었습니다. 겸손과 예절, 끈기는 전통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